이번 시간엔 휴머노이드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고 아주 거침없이 털 건 털고 캘 건 캐는 네. 끝장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할 만한 것들,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일단 공감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공감. 예, 감정을 표현하는 AI. 네. 그리고 마치 우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AI들이 네. 있는데 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일까? 아, 예. 자 이제 학문적인 배경이 인지과학이니까 이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AI는 감정이 없어요. 어. 감정이 없고 아직 자의식이 없습니다. 오. 아직 근데 없다고 아직은 하셨는데. 없어요. 교수님은 네. 있으신가요? 전 당연히 자의식도 있고. 좀 감정이 없는 감정도 느낌인데요. 잠깐 화가 나네요. 아까부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있으시네요? 있습니다. 아, 감정 있으십니다. 분노도 예. 인간 감정, 표준 감정 27가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 분노거든요. 네. 근데 이제 AI가 감정이 있는 것처럼 만들 수는 있어요. 27가지를 넣은 다음에 점수화 시켜가지고 너 디폴트가 약간 까칠한 모드니까 분노가 올라가 있어. 이렇게 대화라고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제가 감정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거는 보통 감정이 생기면 인간 자의식상에서는 갖고 있는 욕구나 욕망의 변화가 생겨요. 그다음에 행동이 바뀌고. 근데 AI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욕구나 욕망이 없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란 기제가 있어도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그것 때문에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욕구가 없기 때문에 감정을 실제로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제가 알기로 되게 재밌는 게 네. 감정을 둘로 구분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나는 감정의 경험, 하나는 감정의 표현. 네. 그래서 지금 AI가 하고 있는 건 감정의 표현인데 이걸 우리가 보면은 감정을 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감정을 경험하는가? 이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좀 네. 드릴게요. 지금 AI가 인간을 굉장히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자의식이 아직 없다고 하셨죠? 네. 그럼 AI가 언젠가는 나는 지금 누구지? 여긴 네. 어디? 이런 날이 올까요? 올 것 같긴 해요. 감정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5개, 6개 항목화시키는 게 있는데 그중에 나올 가능성들도 보인다. 근데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게 보면 인간이 그 자의식의 원천이나 자의식을 정확하게 구조화해가지고 왜 어디서 나는 건지 잘 몰라요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 자의식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그나마 많이 했던 동물 실험들을 보게 되면 동물이 자기 몸을 인지하고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이런 거 갖고 자의식 실험들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AI는 그건 안 되죠. 몸은 아직 잘 없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만약 휴머노이드가 자기 몸을 털고 있고 자기 몸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만약 깨진 부분이 있으면 계속 동작을 멈추면서 약간 이상한 반응을 그렇겠네요. 보이기 시작해 만약에 그다음에 그거부터는 이상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나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서 답을 하는데 그냥 그만해 네. 했는데 계속해서 그 계산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답을 하려고 했던 AI. 보상 체계. 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인간도 이제 왜 움직이고 왜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궤도님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저요? 저의 사명입니다. 네. 아나운서님. 이승현 저는 아나운서님. 탁월해지고 싶어서요. 예,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큰 돈을 벌고 사회적인 성취보다 아내와의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앞에 거가 조금 이거 준비해 오신 것 이런 게 다 이제 같은데요. 보상이에요. 지금 앞에 거 진심이 살짝 지나갔죠? 무슨 말씀이세요? 예. 보상인데 AI도 뭔가 보상을 받아서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AI 보상은 사실 숫자화된 피드백인데 네. 그 아까 이제 궤도님 말씀하신 실험에서 보게 되면 전체 문제를 끝까지 풀 때 보상이 너무 크게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종료하거나 비윤리적인 반응을 보일 때 부가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상보다 이것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노름이에요, 이거 사실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보면 그 욕구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네. 욕망은 사회적으로 보상 시스템이 학습되는 거거든요. 근데 AI한테 만들어 놓은 우리가 보상도 어떻게 보면 초창기 욕구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 근데 그럼 재밌는 게 아마 인간이 답을 멈추라 라는 어떤 이 커맨드는 네.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명령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갈 정도의 보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초반에 어떤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학습 데이터의 문제인지. 전 설계문자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케이스는 대부분 약간 좀 자극적으로 네. 만들려고 사항을 약간 유도한 것 같은 느낌이 짙게 납니다. 네, 그러면 결국 AI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할 것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만들어지는 AI 안드로이드,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허들을 지금 우리가 못 넘어서 아직도 진짜 인간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지지 못했는지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용 문제가 아직 크긴 커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때 이걸 전자제품처럼 가전제품처럼 보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저렴한 휴머노이드가 2천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매한다는 개념은 아직 좀 어려워요. 물론 또 기능이 너무너무 좋아지게 되면 뭐 2천만 원 구매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 사듯이 살 수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동차 가격대인데 미국산 휴머노이드는 뭐 1억 5천 2억 되는데 그거 못 비싼 삽니다. 건데 네. 아직 그렇게 좀 춤도 애매하게 추는 개를 데려다가 집에 춤만 시킬 수도 없고 학습이 원활하게 안 됐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사실 춤만 추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모르는 거죠. 이게 모든 걸 100%다 학습한 상태에서 그냥 판매하는 건 괜찮은데 얘는 거의 깡통처럼 오거든요 우리 집에.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2억이야. 그럴 바에야 사람을 쓰지. 그렇죠. 아직은 이런 경우가 태반이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로 할 때는 쓰는데 소규모 똑같은 케이스 여기 못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는 비용이 충분히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가 나오는 건 가능합니까? 그것도 아직 좀 어려운 게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저는 크게 두 가지가 고민인 건데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양대 산맥이 미국하고 중국을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은 머리에 강하고 중국은 몸통에 들어간 기술이 강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산 휴머노이드의 절반 이상도 중국산 부품이거든요. 그렇게 다 만들게 되면 옛날에 이제 화교분들 해외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휴머노이드 다른 나라에 보내겠다라는 게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 정책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하드웨어상 일단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한계가 있고 또 하나가 춤추는 영상을 봐도 뭔가 춤은 잘 추는데 몸이 엄청 유연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관절의 개수보다 훨씬 적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관절로 만약에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흔히 모터건, 유압 장치건 간에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동력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걸 다 박아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피도 크고 소형화가 쉽지 무겁고 않고. 맞아요. 아, 또 너무 소형화. 작게 만들면은 또 힘이 안 나와요. 얘가.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관절을 단순화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출 때 춤 동작 하는데 정말 뭐 발레나 그런 것처럼 유연하고 아주 고도화된 한국 무용 같이 유연한 동작들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뭔가 좀 팝핀 댄스처럼 띡띡띡 끊기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이 액추에이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팔을 편하게 움직이다가도 힘을 딱 주면 엄청 탄탄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같은 재질에 여러 개 섞여 있어요. 네. 어떤 프로그래밍 신호를 받으면 돌처럼 단단해지고 어떨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 몸처럼. 이거를 상황에 맞게 계속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게 정말 부드럽게 바꾸는 게 기술적으로도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국가의 휴머노이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힘을 받는 게 그래도 중요하니까 단단하게 만들어요.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인간이 사실 표면이 굉장히 부드러운 존재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하고 이제 코봇이라고 해서 함께 활동할 때 사고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가지고 일본 기업 중에 도요타가 만들어놓은 휴머노이드를 보게 되면 버블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몸처럼. 버블이요. 약간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그 타이어맨처럼.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도 탁 볼록볼록하게. 부딪혀도 말랑말랑하고 좀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던져도 포근하게 안을 수 있게끔. 뼈대는 단단하고 사실 겉에가 겉면이. 부드러워. 겉을 버블로 싸는 거죠. 풍선 형태로. 오, 야.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직접 많이 만져보지 못해서 아직까지 로봇을 예. 딱딱한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휴머노이드는 아니지만 재밌는 게 네크로봇이라는 분야가 또 발전하고 있어요. 네크로. 네크로맨서. 약간 그 죽은 시체를 부활시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좀비. 무서운데요? 좀비 로봇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네, 이것도 잘 알고 있죠. 네, 그런 것도 이제 뭐 곤충 같은 사체, 곤충의 사체가 사실 뭐 사람이나 동물을 갖고 실험하기에는 좀 저항이 있죠, 심리적인 저항. 근데 곤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하게 어떤 로봇을 로봇화시켜갖고 활용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시도가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은 곤충 같은 경우도 결국 전기 신호 체계거든요. 전기를 주면 그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실험적으로 성공이 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이제 진짜 발전을 하면 사람이 어디까지가 사람이고 어디부터가 휴머노이드 맞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또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 중에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있어요. 예. 두 분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인공장기, 신장, 뭐 간 이런 데 안 좋아하죠. 네. 예. 위도 안 좋아하죠. 근데 나라에서 의료보험이 돼서 한 100만 원이면 안전하게 바꿀 수 있어. 네. 수술하시겠어요? 당장하죠. 전합니다. 당장하죠. 네. 당장하죠. 근데 만약에 또 살다 보니까 관절이 무리가 생겼는데 관절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 새로운 다리로 딱 바꿔. 네. 그럼 굉장히 다리도 길어지고 아주 튼튼해. 박지성 씨 다리보다 더 튼튼해져 막. 바로 바꿔요. 바로 바꾸죠. 바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팔도 바꾸고 몸통도 바꾸고 그럼 만약 머리만 남고 몸 다 바꿀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인간 몸이 사실 가장 강인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상상한 동물이 있어.
문어인데 날개 달린 문어. 아, 훌륭하죠. 바다에서는 똑똑한 엄청나게 문어? 힘이 세고 날개도 달려갖고 막 네. 지구 최상위 포식자의 바디. 예. 거기다 궤도님의 뇌 넣는 거야. 날개 달린 문어에다 궤도님의 뇌. 최상의 포식자 확실합니까? 예. 인간이 그 변환되는 거에 대한 그 심정의 저항선이 있거든요. 저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하는지 진짜 확 목격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뇌만 있으면 기억만 있으면 이게 나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도 만들지만 뉴럴링크를 통해서 뇌를 연동하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꿈 중에 하나가 자기가 결국 죽을 거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자기 뇌에 있는 생각을 뽑아서 옵티머스에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우주선 타고 화성도 가고 무한한 우주를 개척해 나와 사는 거 평생 그러니까 죽지 않고. 네, 너무 좋은데요. 만약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거 하시겠어요, 그건? 저는 그거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 던져준 이유가 기술적으로는 글로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 날아다니는 문어도 가능하고 일론 머스크의 꿈처럼 옵티머스에 올라타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우리가 진짜 그럼 최상의 포식자가 되면 그걸 할 건지 인간이라고 하는 이걸 다 두고서 요게 저는 굉장히 기술의 이슈가 아니라 이제 철학의 이슈 같긴 하지만 곧 현실의 이슈로 또 올 수 있다. 점점 더. 다음 질문 예, 갈까요? 이제 AI가 네. 이렇게 뭐 휴머노이드 굉장히 많은 결합을 해서 인간보다 일을 잘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AI가 계속 하는 게 맞을지, 네. 혹은 이제 어느 순간 네. 인간이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순간이 올지, 좀 이런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최근 AI 기업들이 도입하는 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자꾸 직원들을 대체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요. 만약 통신사다 그러면 대부분의 통신사가 상담사를 대체하는 거 AI로 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례로 근데 반대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버라이즌 같은 외국 통신사를 보게 되면 AI를 도입했는데 네. 상담사를 대체한 게 아니라 상담사를 도와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콜이 왔어. 근데 짓궂은 얘기하거나 못된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이제 위안되는 피드백도 주고 네. 모르는 거 물어봐서 버벅거리 같으면 얼른 또 정답도 뿌려주고. 오, 답변의 완성도가 올라가겠네요. 그럼 상담사도 실리적인 압박이 적고 네. 이렇게 한 1년 작년 7월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가 돌렸으니까 1년 돌렸거든요. 그 고객 서비스하는 파트에서 매출도 진짜 40%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네. 인간이 어려웠거나 인간을 더 행복하게 원래 하던 걸 더 잘하게 만드는 쪽으로 AI가 이제 써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아니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예시 진짜 예. 좋은데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의료인공지능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가 사라지고 AI가 진단을 하게 되면은 너는 뭐 누구한테 뭐 진단을 받으러 검진을 받으러 갈 거냐. 근데 재밌는 게 실험을 해봤는데 AI가 분석한 결과를 놓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 인간이 분석한 걸 놓고 받아들이는 거. 네. 사실 제일 좋은 퍼포먼스는 인간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를 내놓는 거를 그쵸. 가장 맞아요. 신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AI가 먼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으면 의사는 시간을 아껴서 좀 집중해 봐야 될 부분만 한 번 더 본다? 이거 굉장히 좋은 교차 검증 시스템 아닙니까? 맞아요. 실제 인지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 뭐 인지 단계가 한 10단계만 있을 때도 중요한 게 처음에 집중하는 어텐션도 있고 환경을 인지한 지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 메모리에 집어서 처리하는 건데 인간보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어텐션을 엄청나게 많은 거를 집중해 다 볼 수가 있고 네. 멀티모달 쓰게 되면 많은 데이터를 다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작업 메모리가 인간보다 훨씬 더 넓어요. 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진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어떤 융합 학문에서 그런 것도 가능해지겠네요. 가능하죠. 그렇죠. 약간 가슴이 저는 설레는데요? 그런 쪽에 집중해야지 자꾸 사람을 빼고 AI 앉혀놓고 요거는 좀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 오히려 그냥 대체할 생각만 하는 기업이나 이런 개인들이 있다면 네. 그건 사실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지. 그쵸. 이게 뭐 인건비를 아껴서 너무 좋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가는 방향이 더 나은 세상입니다. 맞아요. 그럼 결국은 인간과 AI의 콜라보가 가장 중요하다. 네. 요거를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들이 열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만 만나면 맞아요, 뭔가 맞아요. 될 것 같다는 예. 희망을 좀 얻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로봇 그 청소기 잘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집에 정말 이제 휴머노이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로봇들이 막 들어와서 함께 반려 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가 네. 사실 우리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 그렇죠. 사생활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 로봇 청소기 쓰는데 가끔 얘가 이제 제가 밖에 나와 있으면 저희 집에 있는 메이라고 하는 조그만 애기가 있어요. 반려견. 그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잘 있다고. 그럼 밑에서 찍으니까 메이가 코끼리만큼 나와. 밑에서 이렇게 올려서 찍으니까 사진이 그러면 우리 메이의 좀 조심스러운 사진이 보일 수 있죠. 보이죠.
제가 이거는 좋아하는 메이 입장에서는 말랑말랑한 배가 보이죠. 밑에 찍으니까. 그럼 메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겠는데요. 어 진짜요? 전날 이렇게 뭐 네. 과식했다거나 이러면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식구들한테 주의사항을 준 게 뭐 기술적으로는 안 그런다라고 되어 있고 규약도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특히 식구들끼리 막 샤워하고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쵸, 머리 말리고 그쵸, 급하면 그쵸. 예, 근데 예, 절대 청소로봇 돌아다닐 때는 빨가벗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걔가 눈빛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네. 얘가 약간 이렇게 할 때도 있다. 약간 걔가 약간 청소하는 것처럼 하다가 약간 이렇게 느낌이 또 땀 같은 게 한 방울 흐를 때가 있어. 약간 있어요. 바닥에 있는 물기가 애가 아니라 약간. 원활하게 안 움직이고 네. 약간 그냥 음모론이에요. 같은 기계 쓰는 거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이거 재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학습은 기술적으로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데이터는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약속은 이거 안 쓴다 되어 있긴 한데 진짜 안 쓸 거냐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기술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집안 청소하고 하게 되면 휴대폰 앱에도 청소한 구역, 주행 경로 다 뜨거든요. 그럼 그런 거 데이터 수집하다가 사람에 대한 어떤 다른 데이터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위험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는 그걸 체크하기 위한 법이나 점검한 시스템이 사실은 발전 속도가 느린 겁니다 현재.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해킹 위험성도 있죠. 그런 것도 커요. 의도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로봇 청소기는 실제 미국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로봇 청소기 주인한테 욕설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어허. 네. 또 로봇 청소기가 점점 이제 팔을 거기 붙이기 시작하는데 네. 저는 팔이 붙은 로봇 청소기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원래 이 팔이 왜냐면은 그 빨랫감 같은 거 그렇죠. 작은 것들을 돌리기 전에 막 치워놓잖아. 이것저것 치워놓고 이거는 뭐 안 되고 혹시 빨려 들어가. 바닥에 이거를- 절대 놓지 말라고 이거를 하더라고요. 다 집어서 빨랫감은 빨랫감대로 놓고 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놓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건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얘가 봤을 때 쓰레기를 구분한다라는 거는 이 안에 쓰레기를 모델링된 데이터가 다 있어야 돼요. 다 판단을 하는 네, 거예요. 이게 쓰레기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쨌든 학습을 통해 이걸 극복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더 많은 권한이 AI 휴머노드에게 주어진다면 얘가 과연 우리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 또 AI 특징이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네. 시킨 일을 잘해요. 네. 네. 그럼 예를 들어 불 좀 꺼줘. 혹은 불 좀 켜줘. 네. 이러면 이제 불을 켜겠죠. 그거는 잘하죠. 근데 만약에 뭐 정전이야. 안 켜져. 근데 불을 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 불을 켜기 위해 이 불이 예.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어떤 불이든 이걸 밝게 만들어야 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네거티브로 큰 보상이라는 게 있으면 불 당연히 안 낼 텐데 화재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만약 학습이 안 돼 있어. 네. 그럼 얘는 바보 같은 아이니까 그렇죠. 할 수도 있죠. 조도를 어느 정도 이상 높여라라는 게 가장 강력한 보상이라면은 어떻게든 조도를 높이려고 별짓을 다 하겠죠. 창문을 열면 안 되는 상황에서 창문을 다 열어줄 수도 있고. 있겠네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이거를 판단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로봇의 원격 조작 문제가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 그 로봇은 원격 조작 기능은 막혀 있는데 어. 사실 앱으로 원격 조작을 여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인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악의 지금 해커가 원격 조작해서 팔을 움직일 수가 있어. 그 자고 있는데 눈 이렇게 와서 찌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AI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쩌면 보안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하도다. 로보틱스 연구하는 분야에 맨날 예. 탑10 트렌드가 뽑혀지는데 몇 년째 계속 뽑히는 게 로봇의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예요. 보안. 와,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김상균 교수님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정말 긴 시간 저희를 AI 투표로 친절히 이끌어주신 지식텔러 김상균 교수님 마무리로 공식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AI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AI란 뭐뭐뭐다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AI는 쿠옹이다. 쿠옹이다. 쿠옹이다? 이유는요? 푸옹이? 쿠옹이 저희 학교 캐릭터예요. 저희가 경희대가 KH 라이온에서 쿠옹. 학교 홍보인가요? 아니 홍보 아니 진짜. 저도 연세대 홍보대사입니다. 아니 쿠옹이라고 해서 사자 인형이 저희 네. 학교 캐릭터인데 네. 제가 이걸 챗버터 시켜서 만들어 놨어요. 오, 그래서 실제 수업할 때 쿠옹이 몸에다 휴대폰을 꽂아요 제가. 예. 네. 그러면 이제 수업할 때 안 쳐놔. 그럼 얘가 형상이 있으니까 몸도 학습시켰어 얘가. 카메라 켜가지고 스마트폰 앱으로 네. 너 이렇게 생겼어. 너 빨간 머리 그 갈기가 있고 몸통이 되게 머리만 큰 애야. 학습을 시켰으면 내가 지금 쓰다듬고 있어. 그러면 얘기를 해요. 교수님이 빨간 갈기 쓰다듬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고. 네. 저는 이제 얘를 항상
제 조교처럼 생각을 해요. 세계관이 있어요. 제가 GPT 실험하다가 컴퓨터 서버가 폭파해서 사자 인형이 빙의돼. 이 샤머니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애여서 이 캐릭터들 제 동반 친구 또는 조교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조교 같은 존재가 AI입니다. 이제. 와, 교수님의 쿠엉이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도 예.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휴머노이드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삶에서 목도할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AI도 엄청난 변화하고 뭐 생명공학, 메타버스 많은 이슈들이 최근 몇 년간 있었지만 그렇죠. 제가 죽기 전까지는 휴머노이드의 발전이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좀 많이 놀랄 거리가 많이 나타날 그런 이슈가 아닐까. 삶에서 목도할 가장 큰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게 제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미래가 네. 눈앞에 펼쳐지겠네요. 네, 오늘 그 시작을 함께 해주신 김상균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AI 지식 특강 AI 토피아.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AI 얘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